7개의 얼굴, 7가지 운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 하나의 질문.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은 젊음, 조화, 완벽함을 약속하지만 빛나는 표면 뒤에는 시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흉터가 피부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찢어놓는 곳. 단 한 번의 칼날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곳. 어떤 사람들은 단지 약간의 자신감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찬사가 아니라 고통이었고, 완벽함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알려진 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메스의 유혹에 굴복하여 헤아릴 수 없이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엿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니 잘 들어주세요. 1. 도나텔라, 베르사체 패션계의 중심에는 모두가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 전설적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여동생이자 패션 제국의 상속녀이며 수십 년간 스스로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수년에 걸쳐 그녀의 컬렉션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자연미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습을 변화시킨 수많은 시술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도나텔라는 권력과 화려함을 구현하는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1997년 오빠의 사망 후 베르사체 하우스 전체에 대한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패션, 성공, 우아함, 모든 것이 계속되어야 했고 그녀 자신도 그 상징이 되고자 했습니다. 보톡스, 필러, 안면 거상술, 레이저 시술, 이 모든 방법들이 그녀의 얼굴을 너무나 강하게 변화시켜 비평가들은 그녀가 마치 밀랍 인형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나텔라는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은 채소 칸에나 어울리죠. 그녀에게 자신의 외모는 마치 컬렉션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 디자인되고 수정되고 맞춰지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감 뒤에서 비극을 보았습니다. 원래 얼굴에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스스로를 재창조한 여인 말입니다. 오늘날 도나텔라는 패션 산업의 극단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존경받고 다른 이들에게는 조롱받으며 그녀는 살아있는 모순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위한 아름다움을 정의했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거울상과 싸웠던 디자이너입니다. 2. 제시카 알베스. 그녀는 처음에는 인간 캔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로드리고 알베스로 태어난 제시카는 일찍부터 흠잡을 데 없고 거시적으로 완벽한 몸을 꿈꿨습니다. 각진 얼굴, 넓은 어깨, 가는 허리. 그녀는 65만 파운드 이상을 수많은 시술에 투자했습니다. 갈비뼈 제거, 임플란트, 코 수술, 실리콘 복근.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그녀가 사진 촬영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 복장을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캔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인 제시카로 말입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안면 여성화, 가슴 임플란트, 엉덩이 확대술,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서의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제시카는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고 셀러브리티 빅브라더에 참가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넷플릭스 프로그램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명성보다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십 년간의 탐색 끝에 마침내 찾은 내면의 균형입니다.
제시카 알베스는 타블로이드지의 인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기 결정의 상징이 되는 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3. 조슬린 와일드 슈타인. 그녀는 맨해튼의 고양이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슬린 와일드 슈타인, 한때 뉴욕 레드카펫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억만장자 미술품 수집가 알렉 와일드 슈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맹수사랑은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조슬린은 가장 급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동경하는 동물들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당겨 올린 눈꺼풀, 필러를 맞은 볼, 길어진 눈꼬리, 그리고 끊임없는 새로운 수술들로 그녀의 얼굴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친밀함과 애정을 구하려던 시도로 시작된 일은 수백만 명을 불안하게 하는 이미지로 끝났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맨해튼의 암사자라고 불렀고, 비평가들은 그녀의 얼굴을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기념비라고 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슬린은 계속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그녀는 안면 거상술, 필러, 임플란트, 그리고 끊임없는 새로운 교정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대신 헤드라인을 얻었고 안정감 대신 고독을 얻었습니다. 2016년 그녀는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 출동 때문이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날 조슬린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성형수술의 비극적인 희생자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미지를 극단까지 형성할 용기가 있었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갈망이 자신의 얼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력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 피트 번즈, 그의 노래 You Spin Me Round, Like a Record 는 1980년대에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밴드 데드 오요어, Alive, Dead or Alive의 카리스마 넘치는 프론트맨 피트 번즈는 유럽의 가장 큰 무대들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거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부상 후 코 수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찾기는커녕 피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300회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정, 임플란트, 피부 이식. 각 시술은 다음 시술로 가는 문을 열었고 각 합병증은 또 다른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범하고 독특하며 거의 초자연적이고 싶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는 자신의 건강, 재산,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까지 걸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성과 자기 파괴 사이에서 갈등하며 말입니다. 2016년 피트 번즈는 자연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음악적 유산,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재창조하려 애쓴 나머지 거울 속 자신조차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남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가 항상 메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치, 미셸 윌리엄스. 미셸 윌리엄스는 46세의 교사이자 어머니였으며 모든 면에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녀는 무해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조화를 더하기 위한 코 성형수술. 병원은 현대적으로 보였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여성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중 심장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이 3시간 동안 그녀의 몸과 씨름하는 동안 그녀의 뇌는 점점 더 산소를 잃어갔습니다. 영국에서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미셸이 미소 짓는 대신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기계에 의존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퇴원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과 병원과의 수년간 법적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꿈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파괴하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미셸 윌리엄스는 경고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용 관광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낮은 가격과 빠른 약속이 되돌릴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그녀에게 결국 남은 것은 새로운 코가 아니라 산산조각난 삶이었습니다. 6. 픽시 폭스. 스웨덴에서 태어난 픽시 폭스는 그녀의 가장 급진적인 꿈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스타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제시카 래빗, 팅커벨, 그리고 어린 시절의 다른 만화 주인공들을 혼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어떤 데 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신의 시작에만 $10,000,00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코 성형, 가슴 임플란트, 눈꺼풀 수술, 엉덩이 리프팅, 영구 화장. 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시술은 6개의 갈비뼈 제거였습니다. 그녀는 코르셋으로 수년 동안 겨우 16인치의 허리를 만들었고 심지어 14인치까지 내려가 세계 기록을 깨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극심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픽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자유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그녀의 도발적인 사진들을 환호했지만 동시에 비판도 커져갔습니다. 개성은 어디에서 끝나고 위험한 집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픽시 자신은 자신의 여정을 변덕이 아니라 삶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더 완벽한 이상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운데 한계를 모르는 아름다움을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7. 에이프릴 미셸 브라운. 에이프릴 미셸 브라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미용실, 긍정적인 오라, 그리고 삶을 헤쳐나가게 하는 강한 의지.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둥근 엉덩이, 더 많은 곡선, 더 완벽한 모습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빠른 주사, 병원 방문 불필요, 번거로움 없음, 그리고 일반적인 가격에 극히 일부에 불과한 비용. 에이프릴은 자신에게 투여된 것이 의료용 제품이 아니라 원래 욕실 타일 틈새용으로 만들어진 산업용 실리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독극물은 보이지 않는 폭탄처럼 그녀의 몸에 퍼져나갔습니다. 통증, 발열, 부종이 뒤따랐고 결국 의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릎 아래 양쪽 다리와 팔꿈치 위 양쪽 팔을 절단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와 둔부 조직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이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프릴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27번의 수술 후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의족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몸으로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짓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에이프릴 미셸 브라운은 불법 미용 시술에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는 활동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강인함의 등대입니다. 그녀는 팔다리를 잃었지만 결코 존엄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가지 이야기, 7가지 운명,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진실. 아름다움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또한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 제시카 알베스, 조슬린 와일드 슈타인, 피트 번즈, 미셸 윌리엄스, 픽시 폭스, 그리고 에이프릴 미셸 브라운. 그들 모두는 이상, 인정,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종종 고통, 외로움 또는 영원히 상처받은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비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몇 센티미터를 줄이고 더 매끄러운 얼굴을 얻고 혹은 인간의 몸에 맞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한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 끝나고 위험한 집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쩌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